물론 이 불륜이라는 짓 자체가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불법 행위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정말 또 해도 이렇게까지 지랄들을 하나라고 싶은 정도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불륜 배우자분들 중에 이 상간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왜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그 짓을 집에서 자기 배우자하고 같이 잤던 침실에서 아니면은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방에서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가 너무 이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상간자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기 공간을 믿고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는 더 짜릿함을 느끼고, 아니 상간자는 또 얼마나 짜릿하겠어요. 자기가 좋아서 만나는 내 상간자가 자기 공간으로 출입을 허락을 해서,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 사람의 은밀한 침실에서 자기 배우자하고 있었던 그 침실에서 자기가 관계를 가지니까 얼마나 짜릿하겠냐고요. 아마 더 흥분이 될 것도 같아요. 이들의 그릇된 이 변태적인 이 성적인 판타지로 본다면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분 이제 이혼 소송을 하셨던 분인데, 이 남편이 그렇게 나이 많이 먹은 여자하고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렇게 말리고 했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래도 대부분이요, 초반에 자기가 외도한 걸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미안해 어쩌냐 하면서 눈치도 보는 것 같더니, 이 배우자가 이걸 묵인하고 계속 좀 저자세로 제발 만나지 말아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좋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불륜 저지르고 있는 게 이제 떳떳해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 아내분이 결국은 참다 못해가지고 이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이제 이혼 소송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막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이제 그때 이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그러답니다. 그러니까는 이혼 소송 하기 전에 이제 이 아내분이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갖고 이제 하룻밤을 가서 자고 와야 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는 이제 아이들을 맡겼죠. 아이들 저녁 좀 이렇게 챙겨주고 좀 해줘 라고 하면서 이제 친정을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갔는데, 이 남편 놈이요, 저녁에 한 9시, 10시쯤에 애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니네들 다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마. 하고 좀 강압적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은 평소 아빠가 뭐 자상한 아빠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좀 겁을 먹고 이제 방에 들어가 있었나 봐요. 들었는데 애들 방에 못 나오게 한 이유가요, 이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그래서 상간녀가 얼른 후다닥 해가지고 안방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계속 혹시라도 이제 말소리 들릴까봐 애들한테 방에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딱 하고 그리고 나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 안방 침실에서 상간녀 데리고. 애들도 있는데요. 큰애는 중학생이었고, 애들은 이제 둘째는 초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이거 참 인간 이해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인간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애들이 깨기 전에 그래도 이제 그 상간녀를 데리고 이제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가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안방에 가가지고 그 침대에 긴 머리카락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라. 그래서 발견되면 그거 주워서 변기에 다 흘려버려라 라고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너희들 엄마한테 이거 말하면 알지?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애들은 이제 엄마한테 말도 못했죠. 그랬는데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니까 이제 작은 아들이 그걸 이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해서 아빠가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 막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전 솔직히 그 얘기를 그 엄마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저한테 얘기할 때요, 정말 이게 진짜 당장 찾아가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버리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어떻게 이게 애들이 있는 데서도 이런 놈이 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간 이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제 이혼이 끝나면은 이제 면접 교섭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그것도 아빠니까 어쨌든 이제 아빠를 만나러 이제 갔답니다. 갔는데 이 아빠라는 인간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막내한테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너는 배신자 새끼니까 넌 가 하고 애를 그냥 보내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큰애 이제 데리고 나가서 뭐 중국집 가가지고 뭐 짜장면도 사주고 애가 먹고 탕수육도 사주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은 애가 이제 얼마나 막 울면서 막 집에 왔대요. 서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아빠가 이랬다라고 하니까 또 엄마는 그거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압박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는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어쨌든 이들은 이혼을 했고 양육비도 제대로 못 받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 엄마가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지만 또 모성애가 강하신 분이라서 아이들 열심히 잘 키우고요. 진짜 아이들 지금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어느 아내분이 있는데 그게 카카오톡 이제 메인 그 사진에 이쁜 접시에다 음식을 잘 만들어서 그걸 탁 찍어서 올린 게 있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딱 봤는데 접시도 자기네 집 접시고 식탁도 자기네 식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언제 했지? 근데 평소에 그 아내가 요리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순간 좀 아내를 의심을 했어요. 집에서 이걸 찍은 걸 보면 혹시 누가 왔다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 주변에서 배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어느 남자하고 이제 같이 걸어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이제 순간 이제 직감을 했겠죠. 직감을 하고 이제 딱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집을 확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이들 작은 방에서 이제 현관 들어가자마자 이제 왼쪽에 이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이제 아이들 이제 작은 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 자는 그 방에서 둘이 벌가벗고 아주 지랄들을 하더랍니다. 이 남편이 이제 순간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바로 그 이불들 다 버렸대요. 더럽다고. 다 더럽다고 버리고 생각 같아서는 이 침대하고 매트리스까지 다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일이 너무 좀 공사가 커져서 일단 내비로 두고 그리고 그 더러운 기억이 있는 그 집에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도 쭉 보면 있잖아요. 이게 지네들끼리 뭐 모텔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치는데 이게 자기 가족이 있는 공간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나간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인간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간통죄는 폐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 집안에 들어오는 상간자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돼요. 21년도에 이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고인이 갑의 부재 중에 갑의 처, 을과 혼외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을이 열어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간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주거 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게 뭐냐면요. 배우자 어쨌든 그 가족이 부부가 살았는데 이 둘 중 한 사람만이라도 들어와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출입문 통해서 들어왔다면 이게 주거 침입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상간자가 출입하는 것을 이 상대 배우자는 당연히 싫겠죠. 아니 누가 그 상간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가는데 어느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싫어할 것은 충분히 예상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거는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왜냐? 가족 중에 일원 중 한 명이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걸로 이제 주거 침입으로 인해서 고소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처벌도 받았습니다. 물론 뭐 벌금형으로 많이 나왔죠. 벌금형으로 많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고소를 못해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 과거에는 이 피고인이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판단은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피고인 역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대전지방법원에서 이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어줬던 판례 이전에는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한쪽이 들어오게끔 허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면은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벌금형을 이제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점점 이제 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너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런 일을 항상 하는 제 입장에서는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불륜 왕국이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게요 하나의 사회 문제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불륜이 과거에는 정말 결혼을 한 기혼자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금기시 되는 행동이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뭐 인터넷 무슨 모임 뭐 이런 모임 저런 모임 얼마나 많습니까? 또 채팅도 많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빈번하니까 사람들이 일반 생활을 하면서도 좀 대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이나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은 이 불륜을 참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코믹하게 아무렇지 않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소재로도 많이 써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불륜이 진짜 부부로서 엄청난 잘못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마치 뭐 어느 여자하고 내가 잤네, 뭐 어느 남자하고 잤네 이거를 진짜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는 자랑 삼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평생 비밀로 했던 일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피해자분들이요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실상 없어요.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간자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뭐 찾아가서 뭐 망신을 주어서 뭐 그 직장을 못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놈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뭐 이혼을 하게 만든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상 이 또한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냥 민사적 청구,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족들 위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피해를 받으신 분들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런 상황은 생겨난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 잘 추스리시면서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그 상처 치유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